안녕하십니까. 조경남입니다. 저는 고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건 해남에서 2002년인가 3년 이 어간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문화, 예술, 관광 등등에 관해서 그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해남에 있는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자연이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관광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나는 그때 속으로는 이게 관광으로 자꾸 치달아가지고 풀릴 문제가 아닌데 본래 관광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분야에 이제 관광인력이라는 분야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관광의 진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관광이라는 건 인류가 시작되자마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인종이 여기저기 주변을 돌아다닐 때부터 밖으로 돌아다닐 때부터 관광은 관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사회,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관광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조직화되고 그다음에 다른 데의 경관을 어떤 물품처럼 사고 이래가면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의 관광조차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하는데 맨 처음에 보면은 관광에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처음이 위락관광입니다. 어디나 위락관광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효도관광 그러면 이제 버스 안에서 춤 한번 잘 추고 그러면은 그 지역 가가지고서는 별로 돌아다닐 생각 안 하고 아저씨들은 고스톱 치고 이러다가 술 잔뜩 마시다가 그 다음에 오고 아니면은 조금 더 돈 있는 사람들은 별로 지금도 광주 공항이나 여기 무안공항 가면은 골프채 메고서는 쿤닝으로 가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이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라는 게 어디로 진화하냐면 이게 서구에서 다 겪은 겁니다. 겪은 건데 그게 이제 다 그거는 위락관광은 지금도 계속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게 차차 패턴이 다른 게 더해지면서 이게 쭉 같이 그 다음이 경관관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경관관광이라는 거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본래 여기 우리 윤선도 선생이 지국청 거사와 하다가 독일 또 가가지고 세련명 짓고 이렇게 할 때에도 어찌되면 경관 가지고 논의는 거죠. 관광은 아니지만 논의는 거죠. 자, 그걸 넘어서 이제 숱하게 지금도 마추픽추도 하고 어디도 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지금 네팔 가면 한국 사람 무척 많습니다. 자, 이게 다 경관관광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에서는 옛날에 한 60년대에 너무 많이 이 유행을 해서 일본 사람들은 깃발 하나 들고서는 그 다음에는 세계를 누비면서 한 개 소대가 따라다니면서 경관 쭉 보고 이것도 있을 텐데 경관관광이 굉장히 좋은 요소가 많죠. 예.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문화재 관광입니다. 어디나. 그래서 문화재 관광이 굉장히 우리에게 혁신을 일으켰죠. 언제부터냐면 유홍준 선생이 나의 문화에 대한 답상기를 쓰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그 문화재를 하나하나씩 보고 지적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건 뭐가 됐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다는 거, 아는 만큼 보인다.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이제 쭉.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진화하는 단계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경험. 우리 체험 답사가 아닌 경험이라고 그러죠. 경험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경관적인 요소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 스스로가 가서 그걸 인식을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쭉 수용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경험 관광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제 남미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그 관광 패턴을 그걸로 바꾸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왜? 그거 아닌 쪽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거든요. 그 마추픽추는 완전히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 그 경관 관광이다 뭐다 하면서 가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쭉 하고 우리나라 한라산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자,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 속에 그 사람들이 행복이면은 나도 행복이다 하고서는 더불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이나마 나누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는 이게 해남에서는 사실은 맨 뒤에 스타일이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 이걸 얘기하자니 지금 뭐 군청이니 뭐고 가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축제 어떻게 하나 축제라는 게 그거 아니라 행복하게 진짜 살고 자기가 자기 삶을 갖다가 쭉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그게 축제인데 그거 아니고 대표 축제 하나 만들어서 사람 많이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 이것만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생태계 뭐 흙집 만들어가지고 거기 레저타운 만들고 뭐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서는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은 본래부터 순례지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까도 한 삶과 아울러서 어떤 곳이 순례라는 것. 이건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했는 무슨 왜냐면 순례관광이라는 것도 요소가 굉장히 크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경험이고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을 같이 부대끼고 이런 것들이 원래가 해남 바탕인데 땅끝에서부터 그거를 얘기하자니 지금 뭐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뭐 했느냐 저도 비판이 쏟아지고 내 아이디어는 이런데 뭐 이러고 나오니까 나 그러면 못한다고 먼저 말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냐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생태계술이라는 문제 가지고 관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만은 이때도 우리가 지금 요즘 유행하는 이것과는 다르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할 때 맞닿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에서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얘기가 길어지면 곤란하겠길래 한 번은 여기 유스호텔이죠. 유스호텔을 우리가 좀 자리 잡아서 여기 해남에 몇 분들하고 그거를 운영하면서 거기 주로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저녁에 그거 말고서는 이제 다른 스타일로 좀 한다고 해놓고서는 거기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는 묵어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겨울 내내 술판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양산박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가만 보니까 이쪽에 혼자 배낭 지고서는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해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완도로 빠지거나 진도로 빠지거나 하는데 잠깐 머물러 간다 하는 생각 가지고 왔어요. 자, 이들을 가지고 이제 양산박에서 수호대 양산박처럼 여기서 이제 저녁마다 그 땅에 이 땅을 파고 굴을 굽고 겨울에 그러고선 굴 구워가지고 소주 먹으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계속 우리가 숲 이야기, 나무 이야기, 바다 이야기, 그 다음에 시시콜콜하게 조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들 얘기에서부터 뭐 등등등등해서 우리가 해남을 다시 뒤집어 보기
뒤집어 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 한번 버스 타고 돌아도 한번 쭉 보고 가는 그런 쪽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다가 예수를 부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즐기기도 되고 스스로가 부르기도 하고 별걸 다 해가면서 했더니 1박 2일 예정했던 사람이 기본으로 4박 5일까지 무어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곧바로 인터넷으로도 연결이 되고 직접 연결돼서 한 2년을 그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수백 명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쌓여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즘에 해남에서 무슨 주로 이제 괴물제 때 많이 오던데 보니까 이때 보면은 꼭 같이 와서 자기가 뭔가 연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같이 이렇게 뭐 의례도 지내고 뭐 하면서 여기에 괴물제나 이쪽은 오붓하게 이렇게 쭉 오는 그 분위기가 지금은 어떠신 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작은 음악회가. 자, 해남 스테이크 이런 곳에서도 오래전부터 여기가 조그만 그 공동체나 그다음에 시민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게 적합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생태예술이니까 굉장히 그 어렵고 지금 제 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썼던 논문들을 짜집기해서 넣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쉽게 하고 여기 오늘은 이거 생태예술이 뭐냐 이런 거 말고 그냥 해남의 전통 의례와 연희 그 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진짜로 그 요즘의 생태예술의 하나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원래 생태예술적인 북미 원주민 사례 요걸 가지고 사례를 놓고 한번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듣기는 그런 식으로 그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드리죠. 우선 나중에 이제 설명서 요거 화면을 누르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우선 여기 쓰여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말로다가 떼어야겠네요, 부분을. 이 동영상 부분이 이제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큰데요. 여기 보면은 그 한 군데 이 섬이 있는데 한 군데 캐나다 서부에 한 섬이 있는데 주로 원주민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사는데 거기가 캐나다 북미 대륙의 서쪽 땅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삼림벌채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그 다음에 원주민 권리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요즘에 촛불주의 비슷하게 굉장히 강했던 곳인데 그걸 계기로 해서 꼭 이들은 그 생태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표방을 합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서 자기들의 세계관이 어떤 건지를 표현해주는 동영상이에요. 여기 보면은 숲이라는 게 이쪽에 숲과 바다라는 게 그 숲이 세계에서 얼마 안 남은 온대우림 지역이라고 합니다. 온대우림 지역 그 속에서 원주민들이 살아왔고 지금의 많은 그 시민들도 이쪽이 살기가 좋다 해서 이쪽에 들어와서 사는데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시민들은 주로 이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월남전 반전 운동을 하던 그러니까 마틸란 세대예요. 그때 미국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히피 출신들이 본래가 좀 그 말하자면 자연 사상이 되게 깊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명상도 하고 뭐도 하고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고 원주민하고 결합을 했고 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원주민이 여기다 대고 자기들에게 있어서 왜 이 자기들의 이념 속에서 자연은 무엇이고 생태계라는 게 뭔지 이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태계라면 우리가 환경 그러는 거랑 생태랑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 환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생태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생태도 있고 동태도 있고 명태도 있는데 그 중에 환경 그러면은 대충 북어나 동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한 생태는 진짜 생태예요. 말하자면은 살아 숨쉬고 호흡을 하고 있고 그러고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생선을 만졌을 때 나한테 펄떡펄떡 이렇게 교감이 오고 있고 이러면은 그게 생태적 관계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 주변에 환경이 어때 이렇게 환경 요소가 뭐 있는데 우리 환경을 지켜야지 보존해야지 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대충 동태 수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좀 쉽겠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미술에서 많이 얘기하고 뭐 할 때 거의가 본래 전통 사회에서의 우리의 미술은 상당히 생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된 게 모더니티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의 그들이 자연을 그리는 건 대개 동태 수준 내 밖에 있는 그냥 물 그거를 그냥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묘사하는 것도 생태가 아니고 자연을 보존하자고 그래서 도구적으로 쓰는 것도 생태가 아니고 생태는 결국은 관계입니다. 나와 저 앞에 사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생태계도 생태라고 할 때는 환경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쪽 자연물과 저쪽 자연물이 서로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의 틀을 생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삼라만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연기법칙에 의해서 내가 연기라는 건 서로가 인연이 되어서 서로 일으켜주는 거죠. 내가 만나고 내가 만나고 서로 일으켜주고 그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교적 세계관이 상당히 생태학적 세계관입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자연 생태학에서도 이 서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라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생태는 두 번째는 이제 물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불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 사물의 물, 우리는 그거를 완도 해남 지역에서 많이 옛날 고서적들 중에 발견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물명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들의 이름과 그 내력을 붙여놓은 기록들. 거기 보면은 그 물이라는 게 어떤 그 질감과 어떤 텍스트 이런 것들 갖고 있는지 그 물건의 또 내력 이런 것까지 쭉 근데 물이라는 것이 생태에는 우리가 화학적인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 생태계에서 얘기하는 유기체적인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질감 이제 예술에서는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도시재생 그러면서 그 주변에 한옥을 갖다가 그 창문 넓은 한옥으로다가 싹 바꾸고 이제 예쁘게 차리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건데 이걸 우리가 많이 그 어려운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곳에서 커피 마시거나 뭘 하면은 그거는 동태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건축물이나 그 질감에서부터 그것들이
그것들이 쪄들어온 역사와 내력이나 이런 것들이 쭉 그 물건 그 자체에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생태 수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보면 되겠는데 물이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걸 우리가 물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관계와 물성 두 개가 생태를 이루는 기본 축입니다. 그럴 때 여기 아까 원주민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숲에 50m 뭐 1000년 2000년 되는 숲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카누도 만들고 옷감도 이 껍질을 짜가지고 이걸 우리가 문명을 짰지만 거기는 그 측백나무 씨르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놈으로다가 일일이 이다가 전부 다 사가지고 그 놈으로 옷도 만들고 그다음에 의대용 도구도 만들고 별거 다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각물들에서부터 숱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서 삽니다. 온갖 것들이 밑에는 나무 밑에는 고사리류에서부터 별것들이 다 이렇게 자라고 있고 위에는 하늘을 쭉 덮어서 이제 그 잎들이 천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천정까지가 대개 30m, 50m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이 세계 속에서 자기가 카누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벨 때, 그 나무를 벨 때 맨 처음에 살피는 것이 지금 곳곳에 4발 달린 짐승, 2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이 풀, 저 풀, 이것들이 어떻게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나 때문에 교란되지는 않는지 그거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가 이것을 취해가지고 하는 것이 도리어 너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지금 예술 활동도 에너지를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운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기운을 가지고 내가 이걸로 사용하면서 그 숲을 다니거나 바다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 활동 자체가 다시 너에게 기운을 돌려주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로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벌채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새만금 운동이나 우리나라 촛불 시위보다도 훨씬 세게 1990년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도 바로 이 생각 가지고 이게 인간 존재가 있는 이유다. 예술 행위나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이 행위 이 속에 있는 이거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이것을 끊어버리는 깡그리 숲을 배운다는 건 이거는 식민주의다. 그러면서 저항을 합니다. 자,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거저 안에 그냥 그 뒤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조각 나무 자체에다가 이렇게 파놨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번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건드려서 이렇게 한 나무는 반드시 그것 자체가 이 속에서 이 다른 인간이 아니고 인간 외의 다른 생물들 이것들과 어떻게 관련을 앞으로 맺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도 저거는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인간은 인간 그 존재 자체가 내가 분명히 자연 속에서 자연을 뭘 취하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의 자연 속의 한 종으로서 그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들을 반드시 나타내면서 그것들이 표현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도 그 법으로 돼 있어요. 이
아예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원주민들이 숲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취하고 손을 댔고 뭐 했던 것들은 문화적으로 변형된 나무라고 합니다. CMT라고 해요. 문화적으로 변형된 나무가 있는 곳은 벌채하지 못한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많이 이 연방정부나 기업하고 이 협약을 맺고 뭐 할 때에도 반드시 원주민 구역이면 그들의 구역에 허가를 받아야 될 그래야 계약이 되는데 이때에도 요 부분이 있을 때는 이건 안 된다라고 그러고 그거는 아무리 기업체에서 밀고 들어와도 나중에 법원으로 가면 반드시 원주민 쪽이 이깁니다. 이게 거의 여기는 문화가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연을 접하고 있는 문화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이런 종류의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번은 이누이트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비슷하게 생긴 동부 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와라 했더니 그림에 대부분이 동물들이 그쪽에 있는 늑대리면 얘네들이 많이 나와 항상 접하고 다니까 이러더니 꼭 그 뱃속에는 사람 그림을 그려놔요. 근데 이게 토템이 조각물들에도 무척 많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그것들이 그 위에 동물들도 여러 동물이 겹쳐서 나오는 그런 조각들이 이게 그 자연 속에 다른 인간 외의 다른 종들과 내가 같이 있고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게 아이들한테까지도 그런 인식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예술 표현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술 표현 그 자체가 자연에 대해서 무언가 자기네들이 그 자연을 갖다가 지키기도 하고 지킨다는 것을 그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안에 실천 행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토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토템이라는 건 이제 보좀 복잡한 우리 장승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곰, 독수리, 갈까마귀, 늑대, 개구리들 이렇게 해서 요 하나하나의 동물들이 개개인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자기 존재를 대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부족이면 그들의 대표 동물들이 있고 이것들을 갖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깎아서 올리고 그러는데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문자가 지금은 뭐 원주민 문자도 만들어서 쓰고 영어도 쓰고 그러는데 옛날 문자가 없을 때는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토리텔링이고 재미나요. 이 스토리텔링 속에 요걸 어떻게 갈까마귀와 독수리와 이것들을 배치하고 문양이 어떻게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이 스토리가 달라지고 꼭 제가 한번 봤더니 한 군데에서는 테니스 라켓을 그 토템에다가 새겨놓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요즘 애들이 도무지 그 원주민 애들이 컴퓨터만 많이 하고 도무지 이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운동 좀 해라. 그래서 이 몸을 써야 되느니라 하고선 그놈도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 그 뒤에 또 토템 세웠을 때 또 다른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뭐 이런 교육도 되고 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네들의 태생, 이 문제, 태생의 스토리를 갖다가 쭉 엮어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인데 한번 눌러보시죠. 안 나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이야기를 떼우죠. 자, 이거 얘기까지만 이게 거의 지금은 요 북미 원주민의 자리는 사실 지금 현대 사회의 생태 예술을 하는 시각 예술에서 또는 공연 예술에서만 여기서 전부 기본적인 것은 이러한 사례들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얻고 찾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술 그러면 환경미술 그러면서 여기 뭐 제주도에도 뭐 하나 설치하고 뭐하고 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뭘 얘기냐면 심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건 제가 조사하는 지역 일대에 퍼져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의 주식은 연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그 주식이 되는 참 특이한 것들이 국립원주민 사회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들에게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그쪽에 연어가 상당히 부족했다. 사람들이 굶주렸다. 그래서 그 4명의 형제를 뽑아가지고 보냈다. 어디로 보냈냐? 연어 사람들의 추장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살몬 피플이라고 합니다. 연어 사람들의 추장에게 보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추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은 연어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너희 강변으로 계속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연어가 계속 넘치게 들어올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 그 문화가 꼽힐 것이다. 생명이 꼽힐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반드시 연어를 첫 번째 연어를 잡아서 그것은 반드시 같은 사람들끼리 쭉 나누어 먹고 그 뼈를 시더나무라는 경우입니다. 시더나무라는 여기 그릇에다 저 꼭대기로 올려 거기다 뼈와 이것들을 넣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강물에 띄어보내라. 그러면서 그 존중을 표해라. 이 존중을 표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연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게 스토리가 곳곳마다 조금씩 달라지면서 되게 이제 비슷한 것들이 쭉 나타나요. 여기에 우선 첫 번째, 여기서는 사람이 다른 동물들이나 숲에 있는 여러 식물들 볼 때 꼭 피플이라고 합니다. 연어는 연어 사람이고 곰은 곰 사람이고 독수리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그랬고 이 여러 아시아는 이건 널리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그 풀이나 이걸 보고 친족 관계를 붙입니다. 친족 관계, 친족 명칭도 붙이고 그 중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되는 풀에는 그거는 사람들이 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기도 연어는 여러 사람들입니다. 너와 나는 동류이다. 이게 이제 원래가 가지고 있는 그냥 갖고 있는 우리의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 살았을 때도 그 설화 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에이처는 같이 있는 것. 이러다가 딱 문화라는 옷을 입은 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팬티를 입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쭉 이것들이 자연과 문화가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는 그 자연을 갖다가 채취해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렇게 될 때 그때도 이제 그 이전에 이때는 거의 같은 동류입니다. 동류이면서 서로가 잡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존재죠. 자 여기 연어는 연어 사람들이고 모든 것은 나와 동류 관계에 있고 그 안에서 그 동류 관계 속에 있는 여러 이 피조물들이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생태적 관계죠. 그 속에서 힘으로다가 어떤 그 생태적인 힘으로다가 인간 존재가 있게도 되고 저쪽 존재가 있게도 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연어 사람을 취해서 먹는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생태계가 자신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칩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상품적인 대상으로 잡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생태계가 나에게, 그 중에 그 구성원의 한도는 내게 취해서 나에게 이제 내가 그 중에 하나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 그것 때문에 고1 때가 그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이 높고 언어 다양성이 높고 문화가 굉장히 꼽힌 그런 곳들로다가 포틀라치라는 그런 그것들이 굉장히 꼽힌 것인데, 이렇게 돼 나가는 것이 연어의 힘에 의해서이고, 연어는 곧 그 자연적인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나눔이다. 나눈 것은 사회관계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의례와 연희의 쓰임이다. 그러면서 이건 영적인 관계 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연어는 곧 그 원주민들에게는 자아라고 합니다. 그 존재 자체. 자,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연어가 무너지면 그 문화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것들을 연어 사람들의 주장이 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려보내야 때 여기서 저걸 모아가지고 좀 약간 신화적으로, 이게 이제 신화입니다. 신화적인 건 자연과 인간의 어떤 모습, 먹히는 것. 그러면서도 서로가 연결돼 있고 서로가 사람들 연결돼 있다. 이 두 가지 모순적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이제 신화입니다. 원래 신화라는 게 기본이 그런데, 이럴 때 이것들을 갖다 뼈를 돌려보내는 걸로, 약간은 좀 땜빵이죠.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강에다가 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받아온 기운을 강에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그 기운이 그 뒤에 돌아오게끔, 이래서 순환적인, 그걸 첫 번째 연어 의례라는 데서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재미나는 거는 이 안에서 여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걸 존중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우리는 뭐 존중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서로에게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선물, 이런 것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옵니다. 바로 존중에 대한 것들이 깨졌을 때 그들은 저항합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민 시위를 할 때 실제로 처음에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WTO 이 시위 때부터 쭉 같이 해가면서 봤는데, 꼭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디 가면 틀려지냐면, 무언가 자기 존재가 내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존재인데, 이것들의 그 존재와 그 농업 자체가 무시되고 요즘 사회에 이렇게 뭔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갈 때, 그때부터 트럭도 뒤집어 별걸 다 합니다. 그 비슷한 이제 존중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받아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들어오시나 보다. 저 먼저 소개 조금 할게요. 저는 가야금 병창 제18호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원 가야소리 대표로 지금 활동 중인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 연주할게요. 가야금 병창이라고 하는 저희 국악 중에 한 장르인데요.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판소리, 창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강연을 잘 듣고 계셨는데, 조금이나마 제 소리로 오늘 무더위를 조금 시원하게 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가 호남지방이잖아요.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호남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단가, 몰프기한 짧은 소리였죠. 호남가 한 대목하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랑가 있잖아요. 사랑가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굉장히 분위기가 조용하면 제가 못하잖아요. 그죠? 네, 쉬임새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또 흥이 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네,
한번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 한번 하시고 제가 혹시나 뭐 틀리고 못하더라도 박수와 함께 추임새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장단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점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얼씨구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제가 노래를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주세요. 얼씨구. 소리가 너무 작으시다. 힘드셨나봐 벌써. 다시요. 얼씨구. 한평천지 늙은 놈이 광주 고향을 보냐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때 그냥 모든 해놓은 후성로 비춰있고 고산 너침한개 영남물 둘러있다 태인하신 우리 성군 이야물 성흥문이 성태육경 순천심이요 방백수령어 진안군이라 고창성어 높이 앉아 나주 본교월 바래문이 만장불 홍리 높이 수수 칭칭한 입사리유 백리 당령어 흐르는 물은 구구 만경인데 담에 맑은 물은 야니용한 청여 능주의 붉은 부선 곳 곳마다 금산이라 남원너 봄미들어 각색 화초 무장문이 나무나무이 시요 가지 꽃과루다 공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늘인데 이춘한 우주 없고 서해는 영광이라 상평한균 시절 무한을 일삼니 산홍 동상은 나간이요 우리 형제 동거이로구나 농사하는 국부백성 피사가 둘렀으니 삼천리 좋은 병원 오나 미흔 미루다 거드렁거리고 지내우세 이게 지금 아까쯤에 너무 얼씨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멈추고 손까지 했는데 아무도 너무 안 해주시네요. 너무 심취해가지고 안 해주시는 거죠?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리신 거죠? 그쵸, 속으로. 앞에 계시는 분도 안 해주셔가지고 저기 선생님만 한 분
심해주시더라고요. 이미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제 가야금 병창 이렇게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눈 높이가 맞게 앉아서 저기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건데요. 어떻게 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호남가라고 하는 이제 전라도 지방에 있는 곡을 제가 연주를 한번 해봤고요. 또 이제 이번에는 판소리 대목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사랑가 아시죠? 춘향이하고 누구죠? 이도령하고 사랑하는 대목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대목이라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너무 저를 아름다운게 눈빛과 시선으로 봐주셔가지고 쑥스럽네요. 그런데 너무 취임새가 없으셔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얼씨구! 배 단전에 힘 아시죠? 배 힘 딱 주시고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잘한다. 그렇죠? 잘한다 또! 내가 듣고 싶은 말 또! 이쁘다. 그렇죠. 잘하시네. 역시 아름다운 여성분은 마음이 좋겠어요. 자, 이쁘다 이런 식으로 추임새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고 있다가 너무 흥이 좋았어요. 그러면 하고 싶으신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사랑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단자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줄 텐데 혼자 하려니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얼씨구 한번 해주시면 다시 제가 시작할까요?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그때의 춘향이 이도령과 백년 가약을 맺고 정이 담뿍 들어 하루나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란디 사랑 내 사랑이야 퉁퉁 이가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담가 생사가 하니 되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혼은 도치 되고 나의 넋은 나비 되어 이 선물 준 동시절 잊고 송이를 네가 너 두 날개를 쭉 올리고 울러 좋다! 춤추었던 이가 날인 줄을 알려문나 얼씨구! 아니 여보 도련님 대답해 주셔야죠. 네. 아니 여보 도련님 맞았어. 오늘같이 즐거운 날 어찌 사오 말씀만 하시나이까. 그럼 한번 해볼 거나. 정장 노래를 들어라. 얼씨구! 정장 노래를 들어라. 너와 나 유정언니 어찌야 이다 정하리 담담 청강수 유유원 객정
오셔가지고 또 앵콜까지 해주시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보일 곡은 뭐냐면 이제 단가도 해봤고 판소리 중에 대목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뭐죠? 그렇죠. 민요를 한번 할 건데 이제 민요 역시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이제 노래로서 표현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동은 아니지만 봄에 관련된 복닥꽃이라고 하는 노래와 또 너영나영 다 아시죠? 너랑 나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노래 두 곡을 제가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해주셔도 되고 박수를 쳐도 되고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같이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감사합니다. 저 보시고 하시는 거 맞죠? 밑에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만나뵐 수 있는 영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치 아픈 얘기보다도 이게 훨씬 낫네. 마침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제 빨리빨리 지내버리고 말 텐데 그 전에 문득 생각나는 게 실제로 여기서 앞으로도 이제 이 발굴하면서 노래 같은 것들 좀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80년대, 90년대 여기 다닐 때는 여기 이제 해남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북일면 내동에 이학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풍물 장고를 하면서 부인은 단골이고 이분도 이제 단골 고인은 이걸 같이 쭉 하는데 그 이학길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풍물 장단이 요 일대에서 그 이쪽 제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인데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그쪽은 이제 사라졌고 그분이 항상 교류를 하면서 쭉
이렇게 해왔던 분이 대개 이제 임방울씨 제자로서 고법을 배웠던 분들인데 이제 조도에 가면 최우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최우물 씨가 이제 그 노래 주로 많이 이제 고수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최우물 씨가 지금 사라지면 110살 이쯤 됐을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재미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마치 서편제 예인들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조를 짜서 이제 쭉 다닙니다. 이쪽 줄을 때 강진장만도 해남 밑으로 이제 보성 이 아랫역으로 쭉 다니는데 꼭 보면 우리 그 목포 신청이나 이제 권번에 출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게 언젠가 끊기게 되면 그렇게 해서 조를 짜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언젠가 이 불러주는 사람하고 끊기게 됐을 때 이 최우물 씨 같은 분은 뭘 했냐면 저 추자도에서부터 조기잡이 배를 탔어요. 그다음에 멸치잡이 배를 탔어요. 그러면은 꼭 소리꾼을 고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 하면 짓을 나눈다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임금 대신에 이제 멸치를 그 절에서 그걸 자기가 젓갈을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 동의를 가지고 영산권 이쪽 가서 팔고 이걸로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2배를 줬대요. 근데 얼마나 뺑이 치냐면 하루 종일 노래만 불러야 되는데 하늘 분만 쳐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야 이것도 뭐 실제로 이 그물 일은 안 하고 이거니까 괜찮다 싶어서 했는데 이것만큼 중노동이었고 그다음부터는 그 멸치만 봐도 지긋지긋하고 하면서 이 바닷길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바닷길에서 뉘엿뉘엿 그 처량하게 지는 그 햇살 가지고 햇살 이거 보고도 노래 부르고 그놈의 햇살이 그냥 들어오는 햇살이 아니라 서로 가지고서 여기서부터 한번 쩔어서 나오는 노래도 하나. 그게 색태예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해남 지역에는 예인들의 이것들이 사실은 좀 묻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리고 이 박필달 사람이 한 20만 30년 전부터 곳곳에 묻어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동업자라고 해가지고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좀 묻어있는 분들 이렇게 찾아보고 이분들도 발굴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자리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도 거의 그 수준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이들은 이 특성, 장원님의 특성, 자연을 꼭 빗대가지고 뭘 하지 않으면은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정치 투쟁도 그렇고 자기 문화를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그런 제기에서 보면 여기 읽어봅시다. 우리는 스치는 바람, 4발 달린 짐승들, 식물 식구들, 물속에서 헤엄치는 식구들 이 모든 것에 의례를 바친다. 이들에게서 노래와 춤이 곧 거의가 의례예요. 그리고 우리들과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이라고도 그러고 대지라고 그럽니다. 무후라고 그럽니다. 무후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의 사람들입니다. 홀무후랍니다. 무후, 홀무후. 이 둘 사이에 오고 가는 기운의 관계가 생태 관계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것들 속에서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요건 이들이 상양의 털붙잔 담령이다. 이게 의대에도 쓰인 그들의 대표적인 상징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자기네 지역을 얘기해서 여기 강이고요. 이쪽도 강이고 여기 강에 떠다니는 연어들이 쭉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된 것들이 그 바위 그림입니다. 그 중에 시간의 나선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인생사가 한번 이렇게 감겼다가 다시 조상령의 힘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인생사. 요것들을 바위에다 그려놓으면서 자연 속에 이 인생사가 나오게끔 만든 요것도 생태예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숱한 것들의 존재 속의 가운데 여기 반인반수의 우리 빅푸트라고 해서 여기 그 반인반수의 전설이 본산지인데
그게 이제 숲에서부터 물을 건너가지고 마을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게 자연과 마을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게 북에도 항상 그 사스카치라는 게 그려져 있고 그 사스카치의 움직임을 올려주는 것이 그들의 북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핵심이 자기네들의 문화의 핵심은 여기에다 표시해봤습니다. 북이죠. 모든 것들 이 소리는 춤은 그들에게 춤은 이제 소리 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을 올리고 내가 올리고 내가 자연에 주고 돌려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서 이 자기 존재를 올려나가는 것이고 교신하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 속에서 이제 이것들 여기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한 이쪽에 한 그 주제입니다. 자기가 얘기한. 자, 이것들이 말하자면은 하나의 세계고 모든 노래는 바람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 부르는 내가 볼 땐 다 지어 부르지만 사실은 그 바람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춤은 성인이 될 때 반드시 동물의 혼을 받아야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0세가 된 요즘에 원주민 출신의 교수도 많고 박사도 많은데 이 사람들도 꼭 나이 먹어서라도 성인이 돼서 동물의 혼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존재와 내가 동일시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성인이라고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60세 됐을 때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한 서너 달 동안 이 한 군데 갇혀가지고 거기서부터 영혼의 춤이라는 걸 추고요. 그때 추어되는 그것들이 혼이 들어와서 추어되는 춤이 그것이 춤입니다. 그 춤을 제대로 받아낸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춤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덕에 이들에게 있어서 보면 자연과 인간 관계 이것들이 여기서 이제 잘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태라고 얘기할 때 이들은 이게 이제 그야말로 부족사회 이런 것이니까 그렇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형태로 사실은 다른 형태로 생태계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쫙 받아내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현대의 예술가들도 실질은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형식은 같다 하는 뜻에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친숙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들이 미왕사에 왔습니다. 2004~5년 됐을까요? 그때 와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김정삼 씨나 여기 분들하고 같이 의례와 그 연회를 치르는데 그때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그거는 단순한 쇼로다가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이들은 연설을 좋아해요. 그 원주민 연설들이 유명하죠. 굉장히 이제 녹색평론이 이런 데 보면 항상 그 원주민 연설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대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대지가 빼앗긴 것. 그래서 땅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데부터 시작하는 유명한 연설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한 장면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쪽 풍물꾼들의 세계관하고 저쪽의 세계관하고 가서 맞추어보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서 한 분이 이 셀리알이라는 그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북미 지역에서 대표적인 여성 원주민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백인으로부터 침탈당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자유화되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치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정신치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정신대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뭔가를 치유할 때 이런 것처럼 그들은 다 치유센터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과 연기와 이런 걸로 다 치유를 해나가는데 그것의 수장이었어요. 이 셀리알이 와서 여기에서 얘기할 때 자기네 문화 속에서 노래라는 것과 이건 무언가를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얘기가 여성으로부터 됩니다. 왜? 모계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아까 사랑과 같은 건 절대로 안 나와요. 왜? 이쪽의 사랑과는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대고 이리 돌아라 저리 돌아라 어찌고 그러고 있죠. 그쪽에서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상해요. 남자들이 먼저 쫙 불나가가지고 탁 앞에서 쭉 하고선 한마디씩 할 때 여자들은 뒤에 쭉 하나 있다가 마지막에 딱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남자들은 앞서오는 강한 외적으로부터의 기운 이것들을 지 몸으로 받아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여자들이 등장해서 이제부터 그 세계와 보석과 이런 것들 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식인데 그때 극감상 쪽에 C.L.S. 여성은 문화를 본래 길로 돌리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물을 본래의 길로 되돌리는 존재입니다. 인디안 기숙학교에 강제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문화를 배울 권리를 빼앗겼었습니다. 증조모, 조모, 어머니, 딸에게 이르는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여성의 힘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습니다. 가족의 계보를 찾고 조상을 찾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성스러운 것들을 대하는 문화를 찾습니다. 여성은 문화를 살아 숨쉬게 하는 존재입니다. 진실은 보여줍니다. 노래와 춤을 보고 듣노라면 세상 만사가 조율되어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이게 연설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여성은 꼭 어머니 돼지라고 해가지고 돼지는 꼭 맞았습니다. 어머니 돼지. 여기서부터 빛을 발하게 해주고 그때 여기에 기숙학교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할머니들의 문제로 일본에 지금 이 뜨거운 감자처럼 물리겠죠. 여기는 어린애가 5살, 6살 날 때 꼭 다른 데로 학교, 이 서구 학교 집으로 지어놓은 게 그걸로 끌려가가지고 20살, 22살 될 때야 풀려납니다. 그리고 완전 서구식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그걸 기독교 쪽에서 많이 했는데 그들은 굉장히 이들에게 문명화시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신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다른 면에서는 어두운 그늘에 살인도 있고 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단절 때문에 그 단절 때문에 숱한 애들이 그 문화를 어떻게 자기 문화랑 다른 것들에서 이렇게 오는 겪음 때문에 갖는 정신적 질병이 굉장히 컸어요. 그것들이 거의 198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식민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기니까 자 그럴 때 지금은 이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또 공식적으로 다 사과를 하고 보상도 하고 이걸 다 했지만 여전히 여기서는 이 부분이 왜 모든 의례가 금지되고 다섯 명만 따로 모여서 무언가 북을 치고 그러면은 붙잡아가고 뭐 이러던 시절이 1980년대까지였어요. 자 여기에 그러고나 그다음에 아이들은 그렇게 크고 여기 이것들이 지금도 이쪽에서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제 이것들이 있을 때 이 부분부터 자기들이 기억으로 돌리고 그것들을 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다시 펼쳐놓는 걸 문화가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이제 노래와 춤이라는 게 거저 옛날 걸 부르는 그대는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들에게서는 그 자체가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쭉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든 비슷한 관념의 것들이 뭐 우리나라는 안 그랬지만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자기 문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보면은 옛날에 아트포베라라는 활동이 있어요. 빈민 속에서의 예술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오히려
우리가 생태 문제 이것들을 표현하자면 생태계 자체 속에 존재 속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같이 양육됨을 표현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큰 운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조각물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말하는 존재와 존재 간의 결합 이것들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 자 이번에는 다른 요로 현대사회에서 나오는 이 몸을 자연 속에 묻고 자연을 호흡하는 그냥 자연에 우리가 우리 풍광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여기다 뿌리를 대고 묻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사회를 공동체를 펴나가는 거다 하는 걸로 하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토무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무용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누드비치인데 그 누드비치 중에서 여기에 있는 누드비치는 이제 밴쿠버에 인류학박물관이 있는 누드비치 세계적인 누드비치인데 여기에 간 사람들은 누구나 굉장히 웃고 나와요. 가족이 다 같이요. 가족끼리 다 먹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데리고 하고 그리고 그 몸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 해주고 있는가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제 누드비치입니다. 보통 다른 데 누드비치는 틀려요. 근데 여기에서 그 해마다 한 번씩 이걸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 몸스윙이라든지 이것들이 처음부터 지향하는 바가 매번 춤이 그 지향하는 바가 그 주제가 똘똘하게 다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중에 그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굳이 꼭 벗고 할 이유가 있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여기 그룹들이 많아요. 그룹들이 쭉 많고 거기에 누군가가 와치를 한다 그래서 딴 사람들 괜히 끼웃거리고 꼭 한국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가지고서는 괜히 옷도 안 벗고 이렇게 보고 이러다 쫓겨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동참을 하든지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럴 때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유는 온몸으로 바다의 바람을 맞기 위해서다. 내가 바다와 직접 맞닿고 호흡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 직접 맞고 이거 말고도 그 한 이쁘게 생긴 처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배나 하나 딱 넣어서 다 벗고 쫙 바다로 그럴까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봤는데 그럼 가면 이 중에 이제 그 무용수가 한 말입니다. 이때 여기에서의 이 호흡이라는 것 이것들이 아까 그들은 처음에 무용을 이 갯벌 속에다가 탁 잡는다. 뻘 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사람의 움직임 이 몸짓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바다를 쫙 이렇게 나가면서 바람을 맞아들이는 그걸 가는데 굳이 그랬냐면 왜 옷 한 장이 굉장한 차이를 그게 말하자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벽이죠.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노이즈 그 몸과 자연이 마주치는 그쪽에서 노이즈를 없앤다. 그런 것들의 한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되고 있고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유형입니다. 요게 그 씨드라고 씨드는 씨앗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게 이제 그 Somatic Experience라고 되어 있는데 In Earth, Dance and Science. Somatic이라는 게 몸뚱아리라는 얘기입니다. 체강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이제 뭐 서울에서 많이 하는 펠든크라이스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몸 그리고 이 몸 가지고 스스로의 몸짓으로다가 자기의 이제 정신과 이런 것들 일으켜 나가고 하는 그런 그 치유 이런 것들이 과정인데 그때도 소매틱이라는 말을 쓰고 몸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몸과 그 다음에 대지와 춤과 과학 이것들이 같이 이것들이 생태예술 그 축제인데 그냥 축제가 아니고 그냥 미술이니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대지로부터 나에게 이
전달이 되고 그것들이 내가 표현을 해내면서 다시 되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거고 여기 학술 강연은 이 워크숍이 놓은 수가 그걸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해요. 스토리텔링 그것 자체도 숱한 주제는 하는 방식도 그냥 아니라 아까 말하자면 이제 놀이판처럼 해나가는 방식도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드는 이런 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주제인데 이건 거기에 이 주제 하나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우리나라 이건 해남이 해낸 거라서 이거는 그 2012년에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생태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 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굳이 이걸 표현해서 했던 거에 효시는 어디 있으면 새만금에 있었습니다. 새만금 갯벌에서 옛날 매향이라는 향나물 묻는 여말선초 때부터 쭉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면서 매향제를 지내면서 갯벌 속에 향을 묻고 그걸로 해서 이 영혼과 그 다음에 이 생태계 지속성 이것들을 도모하는 의뢰를 하면서 이것들을 새만금 간척에 반대의 메시지다 이렇게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그 이름이 없었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2012년은 무안 갯벌에서 한번 했습니다. 매향제를. 그때 그 전체적인 연희나 이것들의 총연출을 여기 이제 그 박필수 씨가 하고 그리고 요 해남 어느 초등학교가 얘네들 요거 친숙하죠. 요 개불제 가면 항상 하는 거죠. 향나무 나르기에서부터 이거 하면서 이제 그 주로 소리와 이런 것들이나 몸 움직임 이것들이 어떻게 울림을 주는가 이것들에 주력을 하면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예가 이제 하나 요건 내향의 한 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다른 것들은 여기 쓰여 있는데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너무 그 겉모습만 많이 남아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도 그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많은 경우가 해남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다른 회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제 쪽이 아니라 잘 못했는데 옛날에 해남 땅끝에 옛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미왕사 앞길입니다. 그게 지금에 있는 신장로보다 옛날엔 그 앞길로 이렇게 쭉 다니고 그게 섬에서부터 저 완도의 섬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쭉 넘어서는데 산정리 넘어가는 이런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이 항시 사람들이 그 친숙하게 섬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길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도부라고 그러죠. 도부라는 게 뭐냐면은 섬 사람들이 해산물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이걸 지고 와서 육지 사람들이 줍니다. 그 다음에 식량 수확철이 되면은 쌀이나 보리로다가 받아갑니다. 요건 이제 도부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단골레들은 굿을 1년 동안 쭉 해주고 수확철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것도 도구라고 하고 지금은 단골들은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관행을 같은데 옛날에 경제 방식입니다. 이것들이 도구 관행이 그냥 딱 옛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요것들 속에 이상하게 지금 진법군고라는 그걸로 알려져 있는 그것이 이제 진법군고라는 게 하나의 형식화된 틀로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곳곳마다 다 다르게 있었죠. 그 중에 이 선정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옛날 상대. 이 어른들은 꼭 옛길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서 숲에 연한 부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마당의 한 부분을 만나면 꼭 그대로 가지 않고 굿을 치고 가고 이런 습관들이 있었는 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냥 보면 인사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원래 이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이게 이 소리로다가 자연물 그 뒤에 초자연이라는 게 우리 신격을 초자연이라고 해요. 초자연 이것들을 초자연으로 대표되고 있는 자연이죠. 자연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지신밟기 마당밟기라는 게 괜히 복이나 빌어주는 그게 아니고 지금 땅에 있는 나쁜 기운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온갖 자연과 이것들에서 또 이걸 불러 일으켜서 하나의 큰 기운과 영성의 세계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그 연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몸으로다가 소리로다가 불러 일으켜내고 이것과 소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그 길이 있어서 해남 땅끝 옛길은 의례껏 어느 못 가는 것들을 그렇게 했대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동헌마을이죠. 동현인가? 동현에서 마을 끝 보고 날 때 보면은 다른 거는 그냥 보이는데 그 이거 하나가 나왔다. 이거 딴 데서는 보기 힘든 거였는데 그 원주민 사회는 너무 똑같이 형태는 틀리는데 삼진삼태 문굿을 치는데 문굿의 우리가 삼진삼태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원주민 사회에서는 꼭 의대에서 큰 어떤 존재가 이렇게 들어오고 내가 저걸 맞으러 가고 할 때 저쪽 문이라는 걸 하나 상정해 놓고 거기다 대고 3번 교섭을 합니다. 쫓겨나고 또 교섭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얼마나 내 온몸에서부터 이것들 기운이 들어가가지고서는 뚫어냈느냐 교섭을 했느냐 하고 받아들여질 때 그 문을 쭉 들어가서 영접해 옵니다. 근데 동원마을에서 문굿할 때 우리는 무슨 민속 경연대회에서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게 제대로 그거가 제대로 빼어 나오는 그것들을 봤어요. 이쪽에 집도구가 뭐 몇 사람 안 남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아마추어들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분의 이것들은 제대로 갖고 있구나 하는 것 하나를 느꼈고요. 요거 즉 교섭 자연과의 교섭입니다. 그다음 그 헌식 이 헌식이라는 것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 온갖 존재 요거는 세월호에서 이 휴대폰이 대부분 많이 나왔다 했을 때 이거 살려야 된다고 한번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헌식입니다. 왜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헌식은 주로 외지로 나가서 빠져 죽거나 길에서 죽었거나 이런 백사한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밥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거리제라고 해서 여기다가 내놓고서는 쭉 집집마다 다라이나 음식을 갖고 와서 쭉 주고 이걸로다가 저쪽에 그들이 대부분 저쪽 바다의 자연이라는 거 진도 톡병 같은 데 가면 갯벌에다 대고 쫙쫙 뿌려가면서 밥을 뿌려가면서 먹고 여기에 한을 다 감싸 안아가지고 가라 하고 여기서는 동원마을에서는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이제 길에서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래 저도 그 바다에서의 기운이 다 몰고 와요. 이거를 같은 공동체 속에다 넣어놓고 흥양시키고 같이 논의는 게 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도에 전에 의뢰를 가가지고 이제 그 미왕사 중창불사 하고는 다음에 쭉 이렇게 갔던 것들이 그건 이제 제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때도 원래 내 몸을 가지고 저쪽에 그 청산도 우선 자연 숲에서부터 원래 상처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고 거기서부터 동티가 나면은 병신이 되거나 뭐해서 쫓겨나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선 근데 이 수핀이 당산나무니 이거는 그야말로 마을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연을 상징하기도 거기서부터 그 기운이 통했느냐 안 통했느냐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그것들을 해보겠다고 나간 게 이제 청산도 의례예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뭐쭉 해서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개만 뭐 이렇게 쭉쭉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뒤에 한번 보면 자 생태예술의 저변에 깔린 공통적인 인식은 그것이 자연을 묘사하는 작업 이상이랍니다. 우리는 보통 산수화도 그리고 뭐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묘사는 그것이 여기서 창의적인 것을 다시 작품화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상화 시켜놓고 저쪽에도 아까 얘기하면 동태 수준이죠. 대상화 시켜놓고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생태계 복합적 몸을 뭐 이건 그것들이 아니고 생태예술에서 사람들의 행위는 자신과 타자를 그리고 연계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아까 관계라고 해서 관계를 불러일으켜 놓고 마당발기는 관계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샘꽃을 칠 때 샘에서도 솟아라 콸콸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물을 불러 일으켜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소리로다가 묘사해가면서 불러 일으켜내고 그것으로서 그 집안에 온갖 가신들과 한 세계를 엮어버리는 겁니다. 자, 자신과 타자를 연결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와 관계를 불러들이는 존재론적인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뭐 결론적으로 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 영국의 니들 스튜어트라는 이 무용학자이면서 직접 무용가이고 이분이 이제 글을 하나 쓴 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예술 행위라는 것, 몸으로 특히 이 예술 행위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몸이 인간 외 동식물을 포함한 환경에 대해서 맺어주는 어떤 몸 실천의 차원이고 그것들의 처음에는 깨달아 나가는 가만히 보면은 깨달아 나가 실제로는 자기를 스스로가 깨달아 나가는 자격이 굉장히 커요. 다른 예를 상쇄치고 오래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풍물이 아주 발달했던 이 공군 네발리에는 보통 100세 넘어 장수마을입니다. 곡성의 한 군데도 장수마을이에요. 왜? 풍물꾼들이 소리 이것들 하나하나 이 가림새 요거 하다 보면 뇌가 굉장히 자극이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이 농산 일을 할 때도 두서를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실제는 하나하나 가리고 탁탁탁 가리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끝까지 정신줄 안 놓고 이렇게 가는데 최고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것들이 이제 여기서 예술하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자연 속에 자기 존재라는 걸 깨달아 나가게 하는 것의 최고의 것들이 예술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학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던 것들은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연 속에 묻어 들어가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냥 자연을 대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맺고 있는 존재를 깨달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가치 원래 예술 행위라는 건 가치를 찾는 겁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적인 속에서 그 가치를 찾아나가고 가치의 숲을 만들어가는 행위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식이나 우리 책상 물림의 머리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다. 몸을 때운다. 그게 이제 원래 생태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린 놀랍게도 이 마당극의 전신 판춤이나 옛날 이 사람들도 비슷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몸짓 말 하나만 연구해봐도 쭉 보면 숱하게 많은 가치 이런 것들이 쭉 몸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배어 있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생태 거기까지 말하는 생태예술이라는 것들이 해남에서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처음에 관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냥 경관 놓고 보고 문화재 놓고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이 됐건 마을이 됐건 그 속에서 이 하나의 존재가 되면서 스스로 깨달아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엔 감성으로다가 받게 되고 그 미적 가치를 갖다가 스스로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듬어 나가게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게 관광이 될 수도 있다. 원래 이제 처음에 그렇게 있고 관광만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본래 예술이라는 것이 지역의 예술이라는 것 그 바탕을 저희가 깔고 있어야 되고 원주민들은 자기네 자연을 빗대가지고 사실 사회를 얘기해서 자연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가면서도 쭉 하고 여기도 우리의 지역에 있어서도 이것들의 어떤 빗대를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풀고 노래와 춤으로 풀고 그림으로 풀고 이렇게 나가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중요한 건 아까 고백을 했었처럼 숲속에다 대고 하나의 조형물로서 다시 그 숲속의 한 존재가 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괜히 거기다가 데코레이션으로 달마산에다가 뭐 하나 만들자 그런 차원 조각공을 만들자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말고 그거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사실을 미의식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것들 잘 발휘를 해서 하면 그게 사실은 지역 문화를 일으켜 나가는 거가 되고 사실은 행복하게 잘 살다가 보면은 되려 관광도 잘 되는 길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